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한국인이 전 세계로 나가 세운 기록은 셀 수도 없지만 그중 유독 한국인만의 장점을 잘 살려 보여준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미용실에서의 두피 마사지입니다. 한국 미용실을 처음 써본 외국인들은 미용이 끝난 후 서비스로 제공되는 두피 마사지를 받고 난 후 한국인들의 섬세함이 손끝에서도 발휘된다며 감탄하는데요. 실제로 독일의 한 유튜버는 한국의 미용실을 이용하는 내용을 찍어 올렸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한국의 서비스를 극찬하는 내용이었는데 그중 최고는 두피 마사지였다며 한국인들이 섬세하며 손기술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실생활에서 잘 느껴볼 수 있었다며 영광이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은 한국의 두피 마사지가 화제가 되자 그게 뭐 대수나며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지도 않은 걸 서비스랍시고 비싼 돈을 받는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집에서 직접 해보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인터넷에 전후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한 달 뒤 손톱에 긁혀 모발 전체에 상처가 나고 처음 상태보다 탈모 증상이 더욱 심해지기 시작해 울음기 가득한 표정으로 한국 미용실을 예약하는 일이 인터넷에 퍼져 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수의 뇌과학 연구들은 그 원인으로 한국인들의 젓가락 문화를 꼽는데요. 한국인은 젓가락을 사용하는 아시아권 중에서 가장 손가락을 잘 쓴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실제 2020년 뇌과학 논문에서도 해당 내용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젓가락질을 통한 손가락의 움직임은 뇌의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과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을 활성화시켜 결국 뇌를 발달시킬 수 있다. 이미 동양 문화권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젓가락인데 한국인들이 왜 가장 우수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젓가락 문화가 있는 아시아 나라들 중 쇠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에서 흔히 살펴볼 수 있는 쇠젓가락은 평평한 모양새이다. 이러한 젓가락은 손에서 잘 미끄러지기도 하고 음식을 집기 까다로워 더 섬세한 움직임 필요하다. 쇠젓가락질을 하기 위해서는 손가락과 손바닥, 손목에 있는 30여 개의 관절과 50여 개의 근육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나무젓가락을 이용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관절과 근육을 이용해야 하며 젓가락질을 배우는 아동기에 이러한 활동은 특히 대뇌에 자극을 주어 손 근육 발달과 지능 개발에 큰 효과가 있다. 성인이 된 후 한국에서 살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젓가락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한국의 쇠젓가락은 일본과 중국의 나무 젓가락에 비해 무겁고 얇습니다. 한국 젓가락은 9에서 10인치 정도의 길이에 은이나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져 손에서 미끄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젓가락을 잡는 부분은 그립감을 살리기 위해 사각형이며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디자인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젓가락이 평평하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섬세함과 손기술이 전 세계 최고인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인데요. 이를 종이 비행기에 접목시켜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종이 비행기가 77m를 날아가며 한국인들이 10년 만에 기네스 기록을 깼습니다. 종이 비행기 멀리 날리기 세계 기록을 목표로 뭉친 한국인 팀이 77m 넘게 날려보내 기존 기네스 세계 기록을 넘긴 것인데요. 이러한 도전은 기네스 월드 레코드 측의 증거인증 과정을 통과하면 정식 기네스 기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해당 참여자인 신 씨와 김 씨 두 명은 말레이시아인 치이지안과 신김치팀을 결성해 대구광역시 대구육상진흥센터 체육관에서 종이 비행기 날리기 도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도전은 발달장애 부모들이 세운 예비사회적 기업 더느린걸음과 종이나라, 종이문화재단 등이 후원하며 초중교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신 씨의 가이드로 김 씨가 종이 비행기를 던졌고 종이 비행기는 커다란 곡선을 그리며 상승했다가 부드럽게 활강하며 77.134 떨어진 곳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이전까지 세계 기록은 2012년 2월 26일 미국 존 콜린스 조아유브 팀이 세웠던 69.14m로 당당하게 한국인이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 기록 등재를 목표로 한 만큼 종이 비행기 날리기는 기네스 룰에 따라 전문 측량사, 기록 증인 IPEA에 진행됐으며 전문 장비를 이용해 종이 비행기의 비행거리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교하게 측정했습니다. 이미 국내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에서 수차례 우승을 차지했던 신 씨는 단 한 번의 도전이므로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싶어 더 정확하고 강하게 던질 수 있는 김군에게 마지막 순간을 부탁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미국에서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해당 신기록을 깰 사람을 모집해 한국인을 이겨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집 기간은 단 2주일이었으며 상금은 $4,000로
하나로 약 5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참가요금이 5만 원가량으로 장난식으로 아무나 참석하지 못하게 제한이 있어 소수의 인원들을 예상하던 주최 측의 생각과는 달리 생각 외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참가한 도전자들의 집계수는 수십만 명에 다다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이거나 멘사회원 또는 실제 과학자들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대회는 오후 3시경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일사불란하게 비행기를 접으며 진행되었는데요. 대회가 시작되고 비행기를 날리기 시작하자 각종 다양한 종이 비행기들이 모여 하늘을 날아다니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던 한 참가자는 마치 새들이 단체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가 지난 후 녹화 영상과 측정 장치를 이용해 집계를 마친 대회 측에서 강당에 모여 우승자를 발표했습니다. 다들 당연히 과학자나 수학 교수를 맡고 있는 미국인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끝난 후 우승자 자리에 당당하게 올라선 것은 다름 아닌 한 명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총 비행길이 67m와 예술점수 50점 만점 중 48점을 차지한 해당 우승자는 소감으로 한국의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이승훈 선수의 영상과 교육을 참고하며 만들었다고 전하며 많은 비행기들이 나타났고 정말 뛰어난 실력가들이 등장했지만 그저 한국의 이승훈 선수가 접으라는 대로 꼼꼼하게 천천히 접었으며 각종 종이비행기 접기 사이트에서 본 다양한 접기 방법들을 조합해 최선을 다해 접었다며 그저 운이 좋았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각종 언론을 통해 퍼지자 다양한 댓글이 달렸는데요.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라는 종목의 세계 기록이 있다는 게 처음 알았지만 그 기록을 한국인이 세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지 모르겠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기록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비행기야 60m를 난다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기록을 보니 77m를 날았다고? 기계로 접어야 가능한 것 아닐까? 과학자, 수학자가 등장했는데도 우승을 못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 한국인이 젓가락을 사용해 손을 이용한 섬세한 기술이 좋고 더군다나 머리까지 좋다는 사실은 이미 유명한 사실이다.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입증해 보인 것 같다. 좋은 방향으로 과학의 한 획을 그었으면 좋겠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신기록을 세운 사실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은 참 재주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렇게 비인기 종목인 종이비행기로도 기록을 세우고 예술을 할 정도면 다른 분야에서는 얼마나 뛰어난 건지 궁금하다. 한국인은 정말 못하는 게 있긴 한 건가요? 해당 한국인을 미국 나사에서 찾고 있다는 내용도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린 대회에서 기록을 세운 한국인 덕분에 한국이 다시금 전 세계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며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